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번에도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쓰느라 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올해 대입 전형에서 그동안 좀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던 자기소개서의 표절이나 대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4학년도 수시 1차 입학 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108개 대학을 상대로 유사도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요. 의심 수준 이상의 인원이 지난해보다 59.4%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꽤 많이 줄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대입 합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을 평가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받은 성적에 따라서 합격의 희비가 나눠지는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정시 상담에서도 최선의 전략으로 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일까요? 쇼핑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가족 간의 많은 대화와 베푸는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는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은 대화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조화로운 전략으로 합격을 위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입시계의 마에스트로 김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학수입니다. 지금 이제 결과가 이제 끝났지만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은 지원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희망하는 그런 대학 끝까지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지금부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전략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합격이라는 산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나폴레옹이십니다. UA 중앙교육평가실장이신 백승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UA 중앙교육의 백승한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년간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전략을 짤 시간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험생 등을 위해서 정시 무료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이 있는데요.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해서는 이금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엽니다. 일시는 12월 8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일부에서는요,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님이신 조현 선생님께서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이라는 총론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2부에서는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의 문의는요, 02-311-5441부터 2까지 2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현장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주소 아래 나가고 있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정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시 상담은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 치르고 온 고3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좀 만족스럽게 본 것 같나요?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았는데, 네. 막상 채점해보니까 좀 실망한, 좀 아쉬운 좀 부분이. 별로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학생들 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학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능 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좀 고민되고 그러죠? 네.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나요? 네,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학생 올해 입시에서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궁금해하는 네. 부분들을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우선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국어 6.87등급, 수학 5.91등급, 영어 7.81등급, 사회 5.04등급, 국수영사 평균 6.18등급입니다. 네. 예,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원점수가 82점으로 4등급, 수학 38점으로 5등급, 영어 61점으로 5등급, 생활과 윤리 42점으로 3등급, 윤리와 사상은 38점으로 4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네, 희망대학 볼게요. 네, 정시희망대학은 가군의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나군은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다군은 강릉 원주대 무역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수시 1회차 지원대학은 경기대 수원 캠퍼스 일반 학생 전형 적성고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가채점 점수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나요?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내신과 수능 먼저 좀 나눠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내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 6.18등급입니다. 예, 학생부 성적 6점대 초반으로 좀 많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네. 내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수능 성적이 좀 양호한 편인데요. 네. 예, 수능 성적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드리면 일단 탐구 평균 백분위가 79%로 언수의 탐 중에서 가장 현재 잘 보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네. 예, 국어는 백분위가 72%입니다. 다음으로 영어 50%, 수학 45% 순으로 상위 누적 백분위 약 한 51%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학생부 성적이 6등급 초반대 정도가 되고요. 네. 수능 가채점 결과 평균이 한 4 내지 5등급 정도가 되면서 탐구 영역을 제일 잘 받고 이어서 이제 국어 영역을 좀 상대적으로 잘 본 학생인데요. 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 조합하고요. 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변화시켜보면 유리한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학수 선생님 부탁드리죠.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수학 점수가 100분위 45%로 상당히 좀 낮습니다. 네. 수학의 비중이 좀 적은 대학을 네.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수학을 제외한 세계 영역, 언어, 그다음에 외국어 탐구, 세계 영역 반영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예, 탐구와 국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학생한테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학생의 유리한 조합의 대학을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근데 저희가 더 이제 찾아보려고 할 건데요. 네. 영어 또한 수학과 마찬가지로 좀 백분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반영 비율이 적고 영어도 반영 비율이 적고 반대로 국어와 사탐의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이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을 아예 반영 안 하는 곳으로 지원을 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점수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성적을 보니까 수학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어떤가요? 네, 근데 긴장이 풀려서 네. 대충 하다 보니까 그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어요. 긴장이 풀려서 오히려 조금 아쉽게 네.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학이 또 이번에 어렵게 나오기도 어려웠습니다. 했었고요. 예. 네.
자, 이번에 백승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그 A, B형 그 수준별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3개 영역만 반영하던 대학들이 4개 영역으로 반영 그 영역이 바뀐 학교들도 꽤 많이 있고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와 좀 비교하기 좀 어렵다 이런 점들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학생이 어떤 부분을 그 지원할 때 염두하면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3개 영역에서 4개 영역으로 바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점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즉 3개 영역 반영했던 작년보다는 점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 특히 올해 수준별 수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A병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 B형에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병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B형의 가산점을 잘 고려해서 분석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산점이 있는 학교도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정시 대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의 그 정시 희망 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김학수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 지원 대학의 특징과 분석,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가군의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가군과 다군에서 모두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모두 수능 100%로 이제 합격자를 이제 선발해 내는데요. 우선 수능 반영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수학과 영어의 어떤 성적이 조금 낮기 때문에 국어랑 탐구의 비중이 좀 높은 그런 대학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림대 정치행정학과도 국어 40%, 영어 40%, 그다음에 수학 또는 수학 또는 사탐, 이 2개 중에 한 과목이 반영됐는데요. 예, 그리고 또한, 국어 B형의 7%, 그 다음에 영어 B형의 25%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가산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학생 예상 100분위가 현재 196.2%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 가군의 합격자 평균 3과목 100분위 합이 208점이고요. 좀 모자라네요. 네, 다군은, 똑같이 적용했을 때 198점입니다. 그래서 가군과 다군을 이제 2개를 비교했을 때는 가군이 조금 더 그런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군의 이제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군에 5명을 선발하는데요. 가군에서는 학생부가 40%, 수능이 60%가 반영이 되는데 나군에서는 수능만 100%가 반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의 내신이 6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가 좀 많이 반영되면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예,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35%, 수학이 10%, 영어 35%, 탐구 20%입니다. 예, 영어는 B형만 지원이 가능하고 국어 B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역시 작년 그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반영 비율 적용했을 때 학생 예상 100분위가 262점입니다. 예, 국어 가산점 포함해서요. 예, 전년도 가군 같은 경우 4과목의 합이 285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는 4과목 합이 295점이었습니다. 예, 우리 그 반영 비율을 보면 수학 비중이 좀 적긴 하지만 탐구의 비중 또한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다군의 강릉 원주대학교 무역학과를 보면 일단 다군에서 12명을 이제 뽑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가 30%가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국어가 40%, 영어 40%, 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이 되는데 20%입니다. 예, 역시 국어 B형과 영어 B형에 10% 가산점이 있고요.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 학생 예상 100분위가 196.2점이 나옵니다. 가산점 아직 포함하지 않은 그런 점수인데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 3과목 100분위 합이 192점이고요. 합격자의 80% 선이 182점입니다. 예, 그래서 합격권이 좀 많이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내신의 그런 반영 비율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군은 지원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소신 정도가 될 것 같고, 강릉 원주대 무역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는 되는데 학생부 성적이 3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이 수시 1차에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학업적성 우수자 전형에 응시를 했는데요. 대학의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과연 합격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우리 학생이 지원한 경기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로 학생부 100%로
60배수를 1단계로 선발하고요. 네. 2단계에서 적성검사 100%로 해서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60배수라고 했지만 실제로 경쟁률이 30대 1입니다. 오. 예, 그 말은 그렇네요. 1단계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통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과됐네요. 네, 네. 통과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문제는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두 개 영역 평균 100분이 77%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보니까 한 77.5% 정도가 지금 와. 예상 100분에 나와요. 통과.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 최저 기준은 어느 정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적성 검사가 합격 당락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그렇겠군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적성 검사는 어떻게 치렀나요, 우리 학생? 일단 국어랑 수학을 봤는데요. 국어는, 공부한 대로 잘 봤는데 수학이 한 10문제 정도가 못 풀려서 마지막에 결국에 그거는 삐고 나머지는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수학이 한 10문제 정도를 네, 못 네. 풀고. 네. 네,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만 일단 최저 기준이 통과만 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30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우리 학생 뭐 적성 검사에 대해서 이제 만족 못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했지만 끝까지 우리 희망 놓지 말고 끝까지 네. 결과 좋은 결과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정시에서는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을지 좀 추천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을 위한 가나다군 정시 추천대학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군과 나군과 다군은 각각 한 그 상향, 소신, 하향으로 좀 나눠서 봤는데요. 네. 네. 일단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일단 소신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군에서 소신 지원의 대학은 강릉 원주대 경영학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나군에서는 이제 소신 지원으로 한남대나 순천향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다군에서는 소신으로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학생이 지원할 때 소신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과 소신, 하향 지원을 적절하게 좀 섞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예, 역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실제 정시에서 지원을 할 때 이 상향과 소신과 하향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금수 선생님 좀 조언을 해주시면 뭐 좋을 것 단어가 같아요. 참 그런데요. 하향인지 뭐 안정인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상향 하나, 소신 하나, 안정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현재 재학생의 경우에는 또 그럴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미 1년 더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학생들은 정말 한번 질러보는 거죠. 상향 한 2개 쓰고 적정한 하나 쓸 수도 있고요. 또 재수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런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와도 새가슴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나군 중에서 누구라도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써야 되고요. 네. 나머지 2개 군에서는 소신 지원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원서를 내는 것도 대단한 경험입니다. 미리 재수에 돌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AB형 가산점 제도 때문에 입시가 혼란스러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산점에 대해서 더 혹시 팁이라든가 알려주실 거 있다면.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B형을 다 치렀어요. 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산점이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잘 본 과목의 가산점이 더 높은 그런 부분의 대학들을 찾아서 우리 학생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더 이제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네. 예, 지원을 하는 것이 예,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00분위 점수를 내가 80점을 맞았어요, B에서. 근데 10%의 가산점이 있다면 거기에 10%는 8점이거든요. 네. 이 학생은 88점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B형의 가산점이 있는 학교를 네. 좀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자, 오늘 도움 말씀 참고해서 나중에 실제 점수가 나왔을 때 또 잘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림대학을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요, 수학 비중이 좀 낮고요. 국어비와 영어비에 가산점이 있는 대학과 국어비와 사탐의 가중치가 있는 대학이 지원이 유리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영역별 반영비를 고려해서 가군과 나군 모두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어떤 군을 선택해야 할지 다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정시 추천대학은요, 가군 소신으로 강릉 원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구는 상향, 공주대 지역개발학부, 소신지원호는 한남대 순천향대, 다구는 소신의 홍익대 세종캠퍼스 경영학과, 그다음에 하양은 강릉 원주대학교 무역학과입니다. 세밀한 전략으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는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 발표된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관한 소식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정말 핫한 뉴스입니다. 네. 금방 발표가 된 건데요. 첫 번째 뉴스는 2015학년도 서울대가 정시 모집을 늘리고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위 학생이 응시하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을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전형 요소 가운데서 수능 비중을 늘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시 인문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논술고사는 이제 깔끔하게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에는 정시 모집으로 뽑는 신입생의 비율을 약간 늘립니다. 그래서 17.4%에서 소폭 늘릴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82.6%에 달하는 수시 모집 인원은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기존에는 복잡했던 정시를 좀 단순화한다. 그러니까 수능 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단순화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도 바뀌죠. 다른 것도 좀 알아볼까요? 네, 현재 서울대학교가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가군에서 모집을 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연구대가 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위 말해서 스카이가 한 군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수능 반영 비중을 대폭 늘려서 수능 중심 전형으로 단순화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정시 인문계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전공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 구술고사로 대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시 자연계는 사범대와 의대 등 일부 모집 단위에서만 인성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 구술고사가 이제 폐지가 돼서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만 선발하게 된다는 것도 새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서울대 발표는요. 정시 모집은 수능 이외 다른 전형 요소를 좀 줄여서 입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형을 개편한 것인데요. 결국은 아까 김보민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서울대 개정안을 보면 그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의 범위가 더 확대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서울대가 이제 융합과 통섭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대학으로 좀 앞으로 나설 것 같아요. 네. 지난 1994년에 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시작됐는데요. 2015년부터 입시부터 문이과 교차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 의학과 정원 95명이고요. 치의과대학 치의학과 40명,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45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모집 정원의 78.8%를 수능 선택 영역의 계열의 구분 없이, 그러니까 문이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서울대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융합학문 시대에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번 문이과 교차 지원을 확대했고요.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데요. 서울대 네. 이번 발표로 다른 대학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서울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가 정시 모집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정책을 현재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서울대보다는 조금 처지지만 고대, 연대, 한양대, 서강대 등 주요한 대학들에서 모집군을 어디로 할까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돼야 우리도 좀 작전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소위 그 스카이가 한 번에 몰려있으면 네.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앞으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학생인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의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네, 의료계열 진학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뭐 진학을 꿈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원래 처음에는 꿈이 의사였는데, 네. 그쪽보다는, 약간 방사선학과나 치의생학과처럼, 다른, 조금 보조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상담을 잘 받고서 꿈을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백승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백승한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능 잘 치렀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과목이 좀 어려웠었나요? 과탐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예. 네, 과탐이 전체적으로도 다 어려웠어요. 예. 네. 그럼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나요? 제가 내신이 좋지 않아서 수능 100%인 정시를 생각 중인데 제 성적으로 경희대나 서울시립대까지 가능할까 궁금해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제 경희대라든가 시립대라든가 수능 100%를 반영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승한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표 분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이제 국어가 6.2등급, 수학이 6.6등급, 영어가 4.2등급, 과학이 6.5등급, 이렇게 해서 평균 한 5.96등급으로 약 6등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게 되면은 국어 A형이 원점수가 89점에서 3등급, 그리고 수학 B형이 81점에서 3등급, 영어 B형이 82점에서 3등급, 화학 1이 33점에서 4등급, 생명과학 1이 35점에서 3등급, 이렇게 해서 평균 3.38등급으로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볼게요. 예,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에 희망한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요. 경희대학교 의료계열과
생명과학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희대학교에는 이제 생명과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과 쪽을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 그리고 중앙대 의료계열과 생명과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지원한 대학들을 살펴보면요, 고려대와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와 성균관대 논술 전형 그리고 이화여대 논술 전형과 미래 인재 전형을 이제 6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봤는데요. 앞에서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내신보다는 그 수능 등급이 조금 더 높고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나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가채점 결과로 보게 되면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3등급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 탐구 과목은 아까 학생이 잘 못 봤다고 했는데 두 과목 평균을 보게 되면 약 3.5등급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예상 100분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국어가 가장 높습니다. 88점 정도가 되고요. 수학이 87, 영어가 83, 그리고 과탐 두 과목 평균에서 약 7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에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과 과탐의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이고, 네.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일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내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이 좋은 편인데, 현재 학생부 내신 성적이 약 5.96등급으로 썩 좋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을 할 때 내신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또 과학 탐구가 좀 약하고 또 영어가 약해서 국어와 수학에 좀 강점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일반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실제 정시원 대학에서는 그 원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표준 점수나 100분위 점수를 사용하게 되니까 네. 변환 점수를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제 금방 이금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가채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실제 대학에서 활용하는 표준 점수와 그리고 100분위를 예상치를 추정치를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점수를 살펴보게 되면 국어 B형 같은 경우는 89점, 그래서 표준 점수는 122점, 100분위는 88점, 수학 A는 표준 점수가 123, 100분위가 87, 영어는 표준 점수가 120, 100분위는 83, 탐구는 두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114, 100분위가 75.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점수를 총점을 살펴봤을 때, 네. 원점수는 320점, 표준 점수는 479점, 그리고 100분위는 333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자연계열에서 반영하는 비율을 살펴볼 경우에 국어 20, 그리고 수학 30, 영어 30, 그리고 과탐 20%를 반영했을 경우에 원점수는 321.2, 표준 점수는 480.4, 100분위는 334.8점으로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는 약간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원점수와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동점대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학생이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시에 6번을 다 썼는데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정시보다는 수시에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리고 가채점 점수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상을 하신 건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정시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일단 수능 100%인 게 어딘지 알아보고 했는데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우선은 좀 대략적으로 잡아서 희망대학을 정한 그런 것 것 같네요.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내 점수랑 비교해봤을 때 내 점수랑 동점되어 있는 학생의 나랑 어떤 차이를 보고 있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학생의 원점수는 320점입니다. 그래서 320점대에 있는 동점대 학생의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은 국어가 89, 수학이 76, 영어가 79, 과학탐구가 76.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수학과 영어는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이 5점, 영어는 3점 정도 더 평균 때 있는 학생보다 잘 봤고요. 네. 그러나 이제 과학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 8점 정도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영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20, 30, 30, 20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321.2점, 그리고 320점대 동점대 학생들은 318점으로 우리 학생이 약 4.2점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학하고 영어가 다른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영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좀 더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점자들의 점수를 살펴봤더니 과탐에 좀 많이 좀 모자라는 듯 하고요. 수학, 영어에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 학생처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원하는 대학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군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다군에 하나씩만 써야 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가나다군을 결정하는데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지 김학수 선생님께 좀 조언을 구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전에 이금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향 지원과 소신 지원, 하향 지원을 일단 정해놓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100% 대학만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 될 때 수시와는 좀 다르게 그렇지. 실질 반영률이 좀 적게 들어가는 대학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내신이 30%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우리 학생 좀 이렇게 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언수의 탐구의 반영 비율을 우리 학생이 잘 본 과목이 조금 더 반영 비율이 높은 예, 그런 대학들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작년 입시 결과를 이제 합격자 뭐 평균 그 결과라든가 아니면 대기 번호가 몇 번이었는데 뭐 몇 번까지 빠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본 뒤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 반영이 되도록 안 되길 우리 학생은 무조건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싶죠,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그 유불리를 조금 더 짜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승환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까 경희대, 서울시립대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희망대학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특징과 이제 합격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시희망대학에서 경희대 생물학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집 정원은 가군에서 5명, 나군에서 7명, 그리고 이제 전형 요소 및 활용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군에서는 이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수능 100%, 그리고 표준 점수와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네. 그리고 나군에서는 우선 선발로 70%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때도 수능 100%, 그리고 일반 선발 30%는 학생부 30과 수능 70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과탐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탐이 조금 더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고요. 그 전년도 결과를 봤을 경우에 가군의 합격자 추정 표준 점수를 보게 되면 약 504점 정도로 예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100분위 평균은 89.8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나군 합격자 추정 표준 점수를 보게 되면은 약 505점, 그리고 100분위 평균은 90점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군과 나군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학생의 성적을 보게 될 경우 이제 경희대 반영 비율을 적용한 환산 점수를 봤을 때 표준 점수가 479.8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00분위로 봤을 때는 평균이 약 83.4점 정도로 점수가 좀 많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영어 반영 비율이 낮고 취약한 과목인 탐구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대학이 이제 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군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5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형 요소로는 우선 선발로 30%를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시립대도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는 이제 70%를 선발하고요. 학생부는 30, 수능은 70을 반영합니다. 네.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 두 과목 평균에서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전년도 결과로 봤을 때의 전년도 추정 합격자 점수를 보게 되면은 표준 점수가 약 511점, 그리고 100분위 평균은 약 92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서울 시립대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약 478점 정도, 그리고 예상 100분위는 80.8로 약간 좀 불리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탐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가군에서 4명, 나군에서 10명. 그리고 전형 요소는 가군에서 우선 선발로 70%를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점수도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표준 점수.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는 30%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30과 수능 70%를 반영합니다. 네. 그리고 나군에서는 수능 100%를 반영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반영비를 보게 되면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그리고 탐구는 30.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과탐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봤을 때는 가군에서는 약 513점, 그리고 백분위는 92.3점 정도로 예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추정 점수가 표준 점수가 514점, 그리고 백분위 평균은 92.5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받은 점수와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백승환 선생님 말씀을 들었더니 희망대학하고는 거리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점수 차이가 그래서, 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우리 학생이 도전해보면 좋을 만한 대학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인지 추천대학과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학은 이제 주로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군에 있는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상향, 소신, 하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에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정도가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향전, 그러니까 안정전이 되겠죠. 그럴 경우는 경기대 생명과학, 그리고 약간 상향전 할 때는 국민대 생명나노학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나군도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모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소신으로는 동덕여대 보건관리학과라든가 상명대 네. 생명과학과 정도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군에서는 상명대 생명과학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천한 대학들 중에서 아까 이금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신과 상향 네. 그리고 안전 지원을 적절히 섞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올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APB로 지정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적절하게 나중에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아, 궁금한 점 혹시 더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 등급이 333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국영수가. 네. 근데, 그 학원가에서 나오는 등급 컷으로 봤을 때, 제가, 국어가 2등급 컷이 90이고, 수학이 83이나 그 정도인데, 제가 국어가 89고 수학이 81 정도인데, 네. 더 등급 컷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예.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그렇죠.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은 이제 가채점 결과의 추정 결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희망을 놓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변동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주 큰 변동은 없으니까 그 1점 정도 차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약간 기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정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상담 받아보니까 좀 방향이 잡히나요?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이 좀 잡히는 것 같나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추천 대학 쪽으로 또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백승환 선생님 마무리로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남은 수시도 이제 남아 있죠. 아직 네. 발표되지 않은 대학이 있으니까 네. 거기 수시에 대비를 충분히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정시에 대한 준비도 좀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이제 수시 모집에 워낙 이제 높은 대학을 네. 지원했고 생각하는 정시도 생각한 대학이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네. 제가 혹시 재수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안 됐을 때가 맞습니다. 재수를 생각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가채점 점수로 상담을 해드린 거니까 성적표가 실제로 나오고 나면 또 신중하게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유리한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수학과 영어 비중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요. 희망하고 있는 생명과학과 지원을 원한다면 대학을 좀 낮춰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현재 희망대학 상향 지원은 위험하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시 추천대학은요. 가군의 소신으로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그다음에 나군의 소신으로 동덕여대 보건관리학과, 다군 소신으로 상명대 생명과학과를 추천을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명의 여학생과 정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학수 선생님, 그리고 백승한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수시 논술 전형을 앞두고 막바지 공부에 한창인 수험생들을 위해서 논술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